오늘도 운이 좋다. 뒷부분 리뷰하겠습니다. 히토리치가 쓴 운이 좋다라는 책이고요. 4장. 때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운이 센 사람은 도박에 약하다. 도박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겠죠. 운은 바라지만 일확천금 같은 도박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야. 남을 가르칠 때는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야지 자기 능력이 넘어서는 것까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한두 번 정도 가르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번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천재 아닌 사람이 훨씬 많지요. 나는 천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천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천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가르쳤는데 아직도 못하는 거야 하면 화내는 것보다 400번 가르쳐서 안 되면 900번, 900번 해도 안 되면 1500번,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생에 할 수 있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다음 생에 가르칠 수 있다라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진짜 도인 같아요. 저는 사이토 히토리씨의 운이 좋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이토 히토리씨는 신이 이 지구상에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너무 도를 닦아셔가지고 일을 시켰을 때 믿고 맡겨라. 그래야 성과를 낸다. 그러겠죠. 믿고 맡기지 않고 중간에 계속 의심하는 눈초리로 또는 말투로 점검하고 이러면 더 성과를 내기 싫고 일하기 싫을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78점이 최고 점수.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할 때에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78%가 최고 수치라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주의자라고 해도 100%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여하튼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완벽주의가 싫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100%를 추구하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최고가 78%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할 수 없었던 22%를 점검하고 다음번에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100%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부족한 22%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채워가면서 하는 과정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네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끼리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CEO라고 하고 일을 시켰는데 100% 완벽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창피한 경험을 해봐야 비로소 성장한다. 그러겠죠. 나서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창피하더라도 경험을 해봐야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뭐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5장은 운이 좋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운이 좋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샤넬 핸드백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말한다 해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가방은 100엔짜리 싸구려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굳이 샤넬 핸드백을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저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행복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참고만 하고 각자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야겠지요. 행복을 찾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은 이럴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이토이토이씨가 난 앞으로 뭐를 해야 되지? 나의 행복은 뭐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게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실이 담겨있는, 경험이 담겨있는 책들을 읽음으로써 나를 찾고 내 행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 아까 얘기했지만 100% 하겠다고 진땀 빼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했지만 78% 정도 했으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다고 했죠. 불안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난 너무 불안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재미있는 것은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외로 불안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무리하게 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며 아무리 싫어해도 없앨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불안을 무작정 싫어하는 게 아니라 즐겨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즐겨보는 거예요. 그저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낀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불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해 보이고 부자들은 편안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군침이 나온다고 당연한 거겠죠. 물론 저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만나야 한다면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그래도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코드가 안 맞는 사람끼리 얼굴을 맞대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군침이 돌지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떠올리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좋아하려 해봤자 자신만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일종의 수양이다 하며 스스로 고행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만 고통받는 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지요.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반가워하지만 며느리는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들만 보내세요. 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 고통을 받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는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생각하라고 하네요.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그 순간 반짝이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맡기도록 하죠. 다시 본래 하던 얘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사지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브래드 피트를 닮으셨네요 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다음에 오실 때까지는 생각해 둘게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생각하라고 하네요. 꽉 먹고 알먹는 수행을길. 사람은 상대방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토록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자, 물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혼하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수행이냐면요. 상대방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수행을 위해서 그렇다니까 잊지 마시고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라. 이게 명언이네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에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부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여겨도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주장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에게 무엇이든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부부라고 해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좀 더 멋진 표현으로 말하면 위트가 있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서로가 즐거워질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괜찮습니다. 즐거워지는 말을 서로 했을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약속 시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람과 만난 약속할 때마다 10분 전에 약속지에 도착하긴 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분이 늦고 1시간이 늦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특별히 신용을 잃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도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10분 전부터 미리 나와 기다리는 나는 보지 않고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함께 온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운이 좋은 신사를 열었을 때도 입구에 돈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을 피하다 보니 어느새 운이 좋은 신사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은 물론 제 자신의 납세액도 전국에서 최고가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나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날까? 라고 불평불만했다고 하면 성공하지 않았겠지요. 불평을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얻는 것은 무엇 하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만 얻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보거의 독을 피하듯 얼마나 잘 피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인 그야말로 호화로운 보거요리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100%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길이 열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100%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할 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한 요령은 자신이 즐겁고 주위 사람도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을 때 마음에 불이 들어 환하게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100% 자기 책임이라고 해야 문제 해결이 빨리 보인다고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있지만 미래는 바꿀 수 없다. 우리 미래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과거에 힘들었던 추억을 흐뭇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와서 과거에 힘들었던 점을 추억하면서 흐뭇하게 떠올리는 거를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행복하니까 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흘러 추억거리로 떠올릴 수 있다면 그 경험은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 되는 거죠. 잡초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스팔트 밑에 숨어있던 잡초는 그야말로 작고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잡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오랜 시간을 거쳐 아스팔트를 뚫고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힘차게 뚫고 나간다면 힘든 경험은 어느새 자신의 보물이 됩니다.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이 주신 기회. 예전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프랑스에 있었지요.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고 했죠. 세상에선 이런 사람을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입은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배우고 자신을 스스로 개선하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이 왔을 때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1%는 자신의 노력, 99%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머리를 빛내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얼굴을 깨끗이 하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신발을 깨끗이 하면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 하늘과 세상과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면 웬만한 일을 다 잘 풀리겠지요. 개중에 똑똑한 사람은 고작 그따위 짓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평가해 줄 것입니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 것, 이 1%의 노력만 하면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렇군요. 몸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인이라면 적어도 손님으로부터 신이라 여겨질 정도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손님은 신이다 하다가는 큰 코 닥칩니다 하고 말하고 있네요. 조금 화려한 것이 가장 적당하다. 화려한 것을 입으라고 사이토 히토리시는 말하고 있어요. 화려한 것을 입고 반짝반짝하는 것을 몸에 지니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여러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하기 인생, 곱하기 인생, 지금 그대로 모습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제자 사이에 제가 끼어 있으면 아무도 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모두가 강렬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토이스의 제자가 그렇다는 거네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라고 말해줍니다. 단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주 말해준대요.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진짜 훌륭한 스승이네요. 너의 부족한 점은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하라.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이거는 진짜 그러겠죠. 석가모니가 말한 이런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를 들자면 몸이 아파 회사에서 나올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직장 동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면서 자연스레 이 사람이 있어 줘서 참 다행이다.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해라고 여기게 되겠지요. 저는 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손님뿐 아니라 인연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해라고 주변 사람에게 느끼게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승부는 늘 눈앞에 펼쳐진다.
인간의 육체가 허물어지고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사회적 지위나 돈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세상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00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1000명을 완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1000명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과 나눈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이란 바로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Smile and be kind to others. 물론 사람마다 1000명에 대한 정의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과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신은 웃는 표정으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웃는 표정으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풀과 나무, 곤충과 새, 인간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한 가지 창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위대한 사랑을 직접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웃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신을 대신해 표현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은 이런 부탁을 했겠지요. 나 대신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해주길 바래요 라는 말이요. 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신은 그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해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은 국어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1000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1000명을 지키면 적이 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할 수 있으니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애정이 담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느냐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 1000명을 제가 생각하는 1000명은 제 기준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다. 관음보살의 화신이 구원합니다. 관음보살의 화신이 대신해서 인간을 돕고 풀과 나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할까요? 그렇다면 그 화신은 또 누구일까요? 예전에 제가 산에 오르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다리를 좀 다쳐서 길바닥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어떤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제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습니까? 어휴 많이 아프셨지요? 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폭포수처럼 흘러들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폭포수처럼 흘러들길 바랍니다. 라고 마치고 있네요. 인간이 지닌 1000명을 생각하고 하느님이 왜 인간을 세상에 보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